똑같은 주얼리, 똑같은 금, 똑같은 보석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 네, 18K라고 다 같은 18K 금이 아니에요. 심할 때는 10배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하나로 당신의 주얼리 가치가 10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돈 벌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출연한다. 2주 만에. 2주 동안 나를 버리고 말이야. 재밌었습니까? 네. PD님 왜 내 목소리도 그렇게 편집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목소리마저. 내가 지금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 건가요? 주얼리에 대한 꿀 정보를 주신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주얼리라도 똑같이 18K고 똑같은 보석이 들어갔는데 어떤 거는 비싸고 왜 어떤 거는 그렇게 안 비쌀까? 10배 이상 차이가 날까?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브랜드 차이도 있겠네요. 네, 물론 브랜드 차이도 있는데요. 명품 주얼리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 그쵸? 불란서. 네네. 프랑스 명품 주얼리, 그리고 또 영국이나 이태리 제품, 또 스위스 제품.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 가면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왜 그냥 우리가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싼지, 물론 브랜드 이름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더 비싸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일단 나라별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우리가 읊어볼까요? 프랑스 브랜드로는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까르띠에랑 반클리프 아펠, 그리고 쇼메, 부쉐론. 부쉐론? 네, 이렇게 4개가 일단 방돔의 4대 선왕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프랑스 파리의 방돔 주얼리에 제일 이제 주축이 되는 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브랜드로는 다미아니, 포멜라토, 최근에 좀 이제 떠오르는 브랜드예요. 포멜라토라고. 첼라띠, 은을 잘 가공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지드래곤 반지로 되게 유명해진 브랜드예요. 그리고 스위스 브랜드로는 피아제와 쇼파드, 영국 브랜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라프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왜요? 미국은 티파니가 있죠. 해리 윈스턴 같은 하이주얼리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옆에서 듣고만 있는데도 뭔가 그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인 것 같다. 읊어주기만 하는데도 그런 느낌이 딱 오거든. 그쵸. 명품 주얼리로서는 까르띠에와 반클리프 아펠, 그러니까 양대 산맥처럼 그렇게 있고, 우리가 하이주얼리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들도 까르띠에와 반클리프 아펠. 맞아요. 이게 좀 대표적이죠. 둘 다 이제 리슈몽이랑 치문드라는 그 회사 안에 있는 브랜드인데 역사도 깊고 또 수많은 왕족들을 거쳐왔던 브랜드라서 깊은 역사와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 주얼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좋은 주얼리에 대해서 알아봤던 그 편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얼리에 이제 꼭 들어가는 각인들이 있어요. 그 각인들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10배씩 나기도 해요. 이 각인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법으로 정해놓은 그 금이나 은 혹은 플래티넘 같은 값비싼 금속에 찍을 수 있는 그 홀마크들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주얼리들 있죠. 프랑스 주얼리가 지금 우리가 나열한 곳들 중에서도 가장 좀 비싸기도 하고 가장 유명하기도 한데, 프랑스 주얼리에는 뭐가 찍혀있는지 혹시 아세요? 알죠. 네. 난 알지. 마름모. 마름모. 이렇게 생긴 마름모 꼴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제작자 표시예요. 그래서 웬만한 하이주얼리 안에는 그 마름모 꼴 안에 그 제작자마다 이니셜이나 마크가 있어요. 대표로 지정해둔 공방을 뜻하는 그 마름모 꼴 마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공방마다 다 다르고 그 형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반클리프 아펠도 보시면은 그 로고가 그 마름모 꼴이에요. 잠깐만. 그러네. 네, 그 안에 이제 VCA 이렇게 써 있죠. 반클리프 아펠도 자기네 공방을 갖고 있는 하이주얼리 아틀리에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아몬드 마크 안에 자기네 이니셜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제 이런 반클리프 아펠이나 까르띠에 특히 좀 손으로 잘 만들어진 것들을 보시면은 진짜 쬐끄맣네. 네, 진짜 쬐끄면서 이렇게 룹으로 봐야지만 잘 보이는 그런 마크들이에요. 보여. 네. 야, 이렇게 새기기도 어렵겠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프랑스에 있는 이 마름모꼴 마크는 하이주얼리나 정말 비싼 수십억짜리 주얼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주얼리들을 만드는 공방의 마크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공방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 반클리프 아펠이나 까르띠에에 대한 하이주얼리를 요즘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경매에서 많이 옛날 주얼리를
물건들을 다시 내와서 판매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 공방 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하이주얼리 공방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마크가 찍혀 있으면 이 공방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마크가 어디 공방으로 찍혀 있냐에 따라 주얼리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다이아 마크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까르띠에나 방클리 파펠에 찍혀 있으면은 당연히 가치가 높겠지만 방클리 파펠이나 까르띠에라는 유명한 브랜드의 그 로고가 찍혀 있지 않아도 이 다이아 마크만 찍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은 여기는 사실 이런 브랜드들의 얼마짜리 주얼리를 만드는 곳이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네,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주얼리를 보실 때는 이 다이아 마른 목골 안에 그 마크가 있는지 그거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나라마다 진짜 중요하게 찍혀있는 마크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뭘까요? 아까 그 마른 목골 옆에 뭐가 하나가 더 있었죠. 그건 나라마다 달라요? 네, 나라마다 다르고. 내가 아는 건 두 가지. 개머리가 하나 있고 네, 사장? 아닙니다. 사장 아니에요? 독수리 머리랑 개머리 마크가 있는데요. 프랑스 주얼리에만 이제 찍히는 특징인데 주로 18K 골드에는 독수리 머리가 찍혀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엄청나게 엄격한 이런 금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데요. 이 독수리 마크랑 개머리 마크 자체도 금 함량을 국가에서 보증한다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주얼리가 솔직히 우리가 왜 요즘에 그런 금 사기도 되게 많잖아요. 금사기가 있어요? 네, 금인 줄 알고 샀는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는 이 독수리 마크를 통해서 완전 24K에는 또 해마 마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증 마크를 통해서 이 금은 우리 나라에서 보장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랑스 금은 더 믿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 엄격하게 금이라는 자산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14K에는 또 조개 모양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하이주얼리나 까르띠에나 방클리프 혹은 이런 쇼메나 부쉐론 같은 그런 매종들에서는 주로 이 독수리 마크가 찍혀있는 8K 이상의 금을 사용을 합니다. 하이주얼리에는 이런 화이트 골드뿐만이 아니라 플래티늄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플래티늄에는 아까 말씀하신 개머리 마크가 플래티늄에 주로 찍혀있는 마크예요. 플래티늄이라는 소재는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그 플래티늄으로 정밀한, 세밀한 그런 하이주얼리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그 기술로서 지금 현존하는 국가 중에 최고는 프랑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공방 마크와 개머리 마크가 같이 찍혀있는 플래티늄 주얼리에는 주로 하이주얼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마크만 보고도 이건 플래티늄이고 이거는 굉장한 하이주얼리 공방에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앞으로 주얼리 살 때는 이왕 우리가 이제 주얼리를 사러 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큰 돈을 지출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마크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겠네. 그죠? 그쵸.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이 룩 가지고 주얼리들을 봤는데 되게 많이 보이는 이 반클립 주얼리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그 마크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독수리 마크와 공방 마크가 이런 방클립 팝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라인이거든요. 이게 네. 이런 이제 기본 목걸이, 아람브라 목걸이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라인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독수리 마크와 마른 목걸이 없더라고요. 왜? 대량 생산하는 제품에는 굳이 안 찍는 경우도 많고 사실 프랑스에서 그렇게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 독수리 마크를 찍음으로써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을 꼭 프랑스 것만 사용하지 않고 스위스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왜냐면 공방 마크라는 거는 진짜 하이주얼리로 손으로 만드는 곳에서 주로 많이 찍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독수리 마크와 공방 마크가 찍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마크가 있었다? 네, 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목걸이에 만약 옛날 거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그 독수리 마크와 공방 마크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판매되는 아람브라 라인에는 없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인증하는 금으로만 사실 이걸 공급하기는 어렵고 여기저기서 이제 금을 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사실 그걸 프랑스에서 인증한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크가 일단 빠져야 되는 거지. 공방에서는 더 하이주얼리를 다뤄야 되고 양산형 모델은 다 뭔가 인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것도 변화가 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품들, 이렇게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마크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다 손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는 이게 찍혀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에는 안 찍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까르띠에 그 앵콜로 팔찌 제가 갖고 있는 거 또 안 찍혀 있고, 또 까르띠에 시계에도 뭐 시계는 물론 스위스에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마크는 찍혀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까르띠에 제품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품들에는 안 찍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찍혀 있는 게 조금 더 가치가 있다. 네. 그리고 이 프랑스 주얼리의 골드들이 또 굉장히 퀄리티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화이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금속을 섞어서 화이트 골드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니켈 같은 거를 넣는다든지, 금 순도가 750이라는 거는 금의 순도가 1000일 때 18K는 750만 금만 들어갔다라고 해서 750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K가 되려면 이제 다른 금 안에 다른 금속들이 섞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이트 골드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니켈을 넣는 방식과 팔라듐을 넣는 방식이 있는데, 니켈을 넣는 방식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아서 니켈을 섞어서 화이트 골드를 만드는 경우에는 화이트 골드가 나중에는 누렇게 변색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알러지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니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골드라는 거는 알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로 착용을 많이 하는데, 니켈이 생긴 경우에는 빨갛게 올라오는 분들도 실제로 최근에 어떤 사례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아, 화이트 골드라고 다 화이트 골드가 아닌 거네? 그럼요. 금은 원래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을 하얗게 만들려면 어떤 다른 하얀 금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기술이 프랑스가 최고라고 해요. 그 니켈과 반대로 고급의 화이트 골드에는 팔라듐이 들어가는데, 이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그렇게 부해하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이 팔라듐을 섞는 방식이 굉장히 더 어려운 방식이고 고가의 방식이기 때문에, 팔라듐을 섞으면 그 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노란색이 다 빠지고 약간의 회색 같은, 업계에서는 그레이 골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화이트 골드의 이런 새하얀 모습들은 사실 로듐 처리를 한 거예요. 로듐? 네. 겉에 로듐을 씌워서 더 새하얗게 만드는데, 이게 사실 로듐이 되기 전에는 저렴한 주얼리는 그냥 화이트 골드라고 말만 하고 겉에만 이렇게 하얗게 도금을 하고 속살은 누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프랑스 이제 주얼리들의 특징은 팔라듐으로서 그 화이트 골드 자체를 하얗게 회백색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더 이 화이트 골드의 하얀 빛이 더 오래 간다고 볼 수 있고, 그 알러지 걱정도 없는 거죠. 박사네. 내가 박사가 아니라 여기가 완전 박사네. 꿀 정보네요. 네. 가끔 그 까르띠에의 어떤 라인들 중에 조금 저렴한 라인은 로듐 처리를 안 해서 이거 화이트 골드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회색빛이에요? 왜 이렇게 시커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로듐을 처리하기 전에 화이트 골드 자체의 그 본래의 모습입니다. 네. 약간 좀 더 러프한 거네요. 그쵸.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화이트 골드라고 하면 옐로 골드에 그냥 화이트 로듐 처리만 하고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화이트 골드가 아닙니다. 프랑스 거는 속살까지 하얗다. 속살까지 하얗다? 네, 그렇게 말하고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플래티넘은 뭐예요? 플래티늄은 금속이 자체가 네. 원래 애가 하얀 애예요. 아, 그럼 아예 금 성분이 아닌 거예요? 네, 플래티늄은 금이 아니고요. 고유의 본인이 갖고 있는 속살마저도 새하얀 그런 금속이에요. 플래티늄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듐 처리도 굳이 안 해도 원래 속살이 하얀 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백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금이 아니라 그냥 플래티늄이라는 새로운 그 금속입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아크리스도 반지가 플래티늄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원래 하얀 애예요. 오. 개머리 마크가 여기 있죠? 오. 공방 저거 마크와 동방? 함께? 공방기 망동 공방기 어려워. 공방 마크와 함께 개머리 마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플래티늄은 속살 자체가 하얀 그런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그런 마크들을 인증을 하면서 각인을 하면서까지 구분을 해놓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프랑스, 스위스 같은 경우들. 그러면 그렇게 찍힌 거 오케이 관리한다 알겠어. 뭐가 달라요? 프랑스가 왜 최고로 불리는지가 궁금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 합금 기술이 그렇게 다르고요. 화이트 골드에도 꼭 팔라듐을 섞어서 그렇게 만든다든지 로즈 골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구리를 넣어서 로즈 골드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좀 변색이 오거나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은이나 다른 특수 금속으로 넣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로즈 골드의 컬러를 또 표현한다고 해요. 또 대표적인 게 왜 샤넬 주얼리 중에서도 베이지 골드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합금의 기술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프랑스의 금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도 1000에 750만큼 금이 들어가 있으면 18K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18K를 보증하려면 꼭 750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금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750이 아니라 753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보증해, 그렇게까지 만든다고 해요. 이야, 네.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 좀 더 가격이 붙게 되는 그런, 또 프랑스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보증하는 뭐 합금 기술 뭐 이런 거 오케이. 근데 어쨌든 프랑스가 또 이렇게 주목받고 수백 년 동안 이 1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는 또 만든 디테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정교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하이주얼리의 정교함 자체도 프랑스가 현존하는 국가들 중에선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뭐 영국 주얼리들하고는 결이 좀 다르고요. 또 티파니나 그라프의 하이주얼리들도 사실은 다 완전 그렇게 수십억대로 넘어가게 되면 프랑스 아틀리에에서 다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들 중에 또 유명한 쇼파드나 삐아제, 또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잖아요. 스위스 브랜드인데, 스위스는 아무래도 시계를 만드는 기술이 더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에 대한 그 엄격한 국가적인 관리가 있고, 스위스의 금에도 다른 종류의 강아지 모양이 각인이 되는데, 그게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이렇게 큰 그런 종류의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 모양이 따로 찍혀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옆에다가 반드시 같이 750이나 950이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우와, 그 공부 시간이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금에 대한 그 독수리 마크가 생긴 게 1838년부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어요. 세인트 버나드를 찍기로 한 거는 95년부터 그렇게 다 통합이 돼 있고, 그 이전에는 플래티늄에는 산양, 양 마크가 찍혀 있었고, 양. 네, 그리고 95년 이전에는 8K 금에는 여자머리. 그래서 우리가 빈티지 주얼리 같은 것도 가끔 이제 가서 보면은 그 마크를 잘 보면은 비싼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떤 종류의 마크가 찍혀 있는지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들고 다녀야겠네, 유럽 갈 때. 아니, 그런 거 잘 발견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왜 우리 TV에서 보면은 빈티지 시장에서 이거 샀는데 알고 보니까 몇십억짜리였다 이런 것도 있잖아. 맞아요. 이왕 갈 거면 이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보고 사면 되지. 이야, 섬나라 있잖아요. 영국? 영국도 옛날부터 이런 금에 대한 인증 마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인데요. 영국은 과거에는 크라운 모양으로 금을 상징을 했고, 최근에는 금은 그 안에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영국은 특이하게 검소소 마크가 있어요. 네? 검수를 하는, 어디서 이게 만들어졌다, 검수하는 곳? 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찍는 곳이 이제 도시별로 있어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표범의 머리가 찍혀 있고, 버밍햄 같은 경우에는 닷 모양의 마크가 찍혀 있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장미, 뭐 에든버러는 성,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마크가 따로 있습니다. 또 있나요? 이런. 우리 미국으로 넘어가 봐야죠. 미국은 관리를 딱히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왜 주얼리 하면 프랑스하고 스위스 것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요. 자율제예요. 14K나 18K면 본인이 찍어야 돼요. 본인이 찍고 본인의 그 브랜드 이름이나 그런 책임자의 이름도 같이 찍어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걸리면 감옥에 보낼 거야. 약간 이런. 역시 자유로운 나라야. 네, 자유롭지만 책임이 따르는구나. 책임이 따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국가에서 막 이렇게 엄격하게 막 뭘 찍어야 돼, 이건 정해놓지 않았고 너가 양심적으로 찍어라. 근데 걸릴 경우에 감옥에 간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로 표현을 주로 하고요. 옛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도시의 코드, 아레초에서 만들어졌으면은 AR,
빈센자에서 만들어졌으면 VI 이런 식으로 코드를 도시 코드를 같이 찍어서 관리를 합니다. 프랑스가 정말 아까 1830 몇 년부터 됐다고 하면 거의 200년 가까이 관리가 되어 온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 200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200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고 발전을 시켰으니 진짜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주얼리 하면 프랑스를 딱 떠올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프랑스에도 하이 주얼리 뭐 1티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밌다. 이제 주얼리를 살 때 네.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해주면 이왕이면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유럽 가셔서 빈티지 혹은 미국에도 빈티지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도 있고 그럼 갈 때 꼭 보면은 우리가 또 가격 대비 엄청난 걸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주얼리에 대해서 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룹을 가지고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만든 디테일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표면이 이제 매끄럽거나 뭔가 일정하거나 균형이 잘 잡혔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르더라고.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룩을 끼지 않아도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맞아. 이런 게 사람이 눈이 있으면 그냥 구별할 수 있는 아름다움 정도인데 그동안 몰랐었고 이제 알게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참 우리가 같은 눈을 쓰더라도 자, 알아야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별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얼리들이 왜 좋은 주얼리인지 설명해드렸어요. 또 여러분께서 주얼리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컨텐츠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고 하이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제가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